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누군가는 계속 모으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코인과 세유에 관한 청원 좀 가족, 친구, 지인 모든 계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번에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코인 유튜버 커뮤니티에다가도 글 그리고 참여 캠페인 계속 좀 같이 해달라고 간곡히 좀 부탁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이제 12,000명을 넘었고 24%를 도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한 달 이내 이다 보니까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게 되면 윈터 뮤트에 따른 동향도 이번에 이더리움을 좀 더 많이 모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라이도나 그 다음에 블러 부분도 좀 많이 모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뭐 잘 자란 거 몇 개 또 구입을 했지만 요 시점에서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매입하려고 한다. 매입하는 형태에 있는 그런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좀 본다라고 하면요. 최근에 라이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6월 26일자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적당한 평균 가격 대비만큼은 모아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도 블러를 보게 되면 블러도 거의 연 최저점에 거의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모아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아무래도 윈터 뮤트는 단기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가격 대비 많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다라고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던 이유도 윈터 뮤트가 이때까지 이제 성적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또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이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위프의 또 고래가 이번에 또 매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즉 지금에 있는 위프 가격을 한번 볼까요? 위프도 이제 민코인 중에 하나인데 솔라나 민코인 중에 하나죠. 여전히 이 가격대 추이에서 더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량 매입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민코인 부분에 비중을 적당히 좀 가져가면서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뭐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 파이넥스 고래들도 이제 17일부터 롱 포지션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적 여건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기에는 약간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형태로도 보여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 100이라는 고래에도 이제 막 추가 매입을 이번에 25일, 26일 기준점으로 좀 많이 매입을 했었다. 그러면 25일 기준점이 언제일까요? 이때쯤입니다. 이때쯤. 네, 반등이 나왔던 요때쯤하고 요때쯤에 좀 매입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평균 추이에 있는 추세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제가 바라보는 기술적 패턴으로 본다라고 해도 기존에 있었던 주봉에 이제 4월 29일자가 거의 최저점 구간을 한번 찍어 주었는데 이 최저점 구간이 아마 여기에서 더 내려간다고 해도 어차피 추세적으로는 좀 더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있다. 예.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균 추이에 있는 우리는 여기서 매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도 정비열 패턴하고 볼린저 밴드가 축소 범주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커진 배경 말고 축소된 상태에서 정비열 구간대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주봉에서는 안 보이니까 이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가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오다가 많이 좁아졌죠. 그러면 내려간다라고 해도
대부분 볼린저 밴드 기법은 상단, 하단 터치하고 움직이는 패턴이 나올 거냐, 상단 터치하고 중심선을 버티고 올라갈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대부분 이제 상단 터치를 한번 하게 되면 방향성을 잡게 되는데, 하단 터치가 안 나오면 좀 더 강세가 지연이 된다. 추세 기반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형태도 좀 많이 내려가고 단기적 추세선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볼린저 하방하고 5일선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 추세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지칭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해도 내려갈 수 있는 폭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8천 초에서 7천 후반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2분할로 들어가는 전략이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는 어느 정도 버텨줄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어떤 걸 좀 봐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대다수 이제 GBTC에 있는 물량의 가속도 물량, 나오는 가속도 물량이 더욱더 가파라질 것이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도했던 포인트가 이제 과거 3월달 때 이렇게 미친 듯이 나왔던 물량이 이제 요 이후 때부터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요거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이 옵션에 있는 비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옵션에 있는 미결제 약정하고 이제 비중에 따라서 요거 좀 달라질 것 같다. 뭐 요렇게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이터에서도 이더리움 7월 4일 날 빠르면 7월 4일 날 승인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장인데요.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절차가 여름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게리 겐슬러가 약간 이제 좀 떡밥을 좀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 시즌이라고 하면 7월, 8월, 9월은 아니겠죠. 그럼 7, 8월 정도에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된다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블랙록이 이제 등록 심사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8월 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늦어진다라고 해도 8월 달까지는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빠르면 뭐 7월 달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다음 주이다 보니까 다음 주에 정말 통과가 될 수 있을지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더 이상 많이 밀리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내 알트코인이 너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시장은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이유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가격적 추이가 어느 정도는 조정은 나와주긴 했지만 과거만큼의 있는 변동성, 그러니까 즉 이렇게 산봉우리를 만들면서 조정이 나왔던 구간대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볼 필요성이 있는 인내심과 그 다음에 투자에 있는 습관과 스킬을 키우는 시즌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간도 여러분들이 잘 버티는 연습이 필요해야 그 다음 주기에서도 충분히 수익적인 추이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추이에서도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요렇게 이제 구간에서도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도 이제 기울기가 생각보다 상승 기울기가 많이 꺾였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상승 기울기에 있는 패턴이 이제 이더리움 ETF가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는 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예. 벌써 잊으신 거 아니겠죠? 네. 자, 2월에서 3월달 승인은 1월달에 났습니다. 비트코인이. 근데 2월에서 3월달에 본격적으로 올랐죠. 그러니까 뭐 심사 끝나고 상장시키고 오픈하고 자금 유입하고 그 다음에 서류 절차 만들고 이런 형태가 되면 1월 달에 오픈이 됐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작용되는 시점은 그 다음 못해도 한 달 반 정도는 걸린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게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더리움도 아무리 이제 ETF가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고 해도 뒤로 미뤄지는 것이지, 되면 유입이 돼서 하방은 어느 정도는 좀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디파이도 생각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왜냐하면 이더의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라는 말은 이더의 청산가치 부분 추이의 안정성으로 디파이를 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기존에 있었던 디파이 쪽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은 형태로 계속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없이 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안에서도 이렇게 그 라마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한데요. 청산 수준에 있는 가격 추이 대비랑 비율을 확인을 해서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상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일단은 처음으로 메이커다오, 그 다음에 에이브, 아베 쪽에서 먼저 좀 움직이는 경향성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체크를 해보자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